예, 2024년 4월 6일부터 우리 그 세무회계 자격시험 1급, 2급, 3급이 약간 좀 바뀌게 되는데 얼마나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하려고 이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자, 한 세 가지 정도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뭐가 바뀌냐? 조세특례 제한법 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이 법이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의 변동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주관식과 객관식의 주관식이었던 것들이 주관식만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뭐 1급 같은 경우에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관식이 없어지기도 하고 객관식이 25문제였다가 20문제로 줄어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바뀐 것 같고 세 번째는 1급 같은 경우에 지방세법이라는 법이 여기 시험 범위에서 탈락을 했다. 뭐 이 정도로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에는 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공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쭉 하시면은 충분히 뭐 다 맞거나 아니면 한두 개 틀리면서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수험생들 중에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제가 강의를 벌써 뭐 7, 8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 강의가 시작된 이래로 여태까지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의 질문 내용이 뭐냐면 강사님 조세특례제한법을 과연 공부를 해야 되나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험 범위에 있던데 이거 공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어려운 법이에요. 이거 뭐 말 나온 김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법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 우리가 조세는 국세라는 게 있고 지방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세에는 우리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뭐 법인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부가가치세도 있고 시험 범위에 없지는 하지만 상속증여세 뭐 그다음에 개별소비세 뭐 주세 뭐 교통에너지 환경세 뭐 굉장히 많습니다. 얘가 13개나 됩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뭐 취득세, 등록세, 뭐 자동차세 뭐 쭉 해가지고 시설 이용세 뭐 이런 쭉 해가지고 11개가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치면 벌써 몇 개가 됩니까? 24개가 되죠. 이 24개의 국세와 지방세를 이제 내는 방법들이 각종 법에 쭉 다 열거가 돼 있는데 그런데 얘들을 좀 깎아주는 규정을 별도의 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조세특례 제한법이 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는요 이 24개의 법 각각에 대한 특별히 감면하고 공제해주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제대로 배우려면 최소한 법인세법 정도의 시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 50시간 정도는 투자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50시간을 별도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우리 시험 대비를 위해서 전혀 없습니다. 50시간을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우리 지금 관련된 법들,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뭐 이런 법들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톡톡톡 공부를 하면 전부 다 합치면 한 10분 정도? 10분도 아마 채 안 될 겁니다. 그동안 제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느냐. 예를 들면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준비금 같은 거 공부를 할 때 준비금 공부할 때 법인세법상 준비금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이 교재에 이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입니다. 이것들 중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요것만 외우십시오라고 제가 강의를 이미 이전에도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죠. 뭐 소득공제 같은 거에도 소득세법상 소득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는 뭐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들으실 테고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공부하면서 차차 배우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는 뭐 예를 들면 재해손실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뭐 기장세액공제, 기장소득공제 이런 것들이죠. 기장세액공제는 참 세액공제 쪽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죠. 조세특례제한법상은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요거 말고 뭐 별다른 중요한 거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소득공제에서 요걸 배우고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요겁니다 라고 제가 별도로 여태까지도 강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럼 요런 것들 소득세법 배울 때는 요거 그냥 별도로 한번 툭 언급을 할 테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 배울 때는 또 준비금 말고 또 법인세법상 공제에도 또 세액공제에도 뭐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중에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외워둬야 될 게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가 있거든요. 요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지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거 정도만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세법 배울 때 관련 규정이 나오면 이어서 한번 톡 하고 법인세법 배울 때도 관련 규정이 나오면 이어서 한번 톡톡톡 하고 이렇게 강의를 다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책에도 그 규정이 충분히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강의만 다 합치면은 10분이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굉장히 많은 이 강의 볼륨 중에. 그러니까 따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전혀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거 가지고 괜히 막 고민하고 두근두근하고 뭐 그러실 시간에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한 자라도 더 보면은 빨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이거 가지고 절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뭐 주관식 객관식으로 바뀌는 거는 우리한테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수험생에 따라서는 본인한테 맞으니까 유리하기도 하고 본인한테 안 맞으니까 불리하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지방세법이 날아간 거는 세무회계 1급 중에 굉장히 희소식이긴 하죠. 자, 뭐 종합적으로 이 정도까지 그냥 개략적인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것만 한번 살펴봤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쭉 볼까요? 뭐가 바뀌었는지. 세무회계 1급 같은 경우를 먼저 볼게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과거에는 세법학 1부와 2부로 뭐 나눠져 있는데 지금도 세법학 1부와 2부는 나눠져 있지만 세법학 1부에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만 시험 범위였죠. 그런데 개정되면서 이번에 2024년 4월 6일 이후부터는 뭐가 추가가 되죠? 조특법이 추가가 되죠. 요거 가지고 두근두근하고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조특법이 추가가 됐네. 그럼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을 별도로 막 50시간이건 70시간이건 빡빡 배우면서 다 외워야 되나?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요. 법인세법에 나와 있는 관련 규정들 몇 분 안 되는 거, 몇 페이지 안 되는 거 그것만 톡톡톡 배우면 되고요. 그거는 이미 기존 강의에서도 다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강의에서도 다 이루어질 거니까 법인세법 안에 들어있는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만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지 별도로 이 법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험 기간이 5년, 10년 엄청 길어져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자, 세법학 2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은 원래 전 항목이었는데 그리고 지방세법도 있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 전 항목에서 소득세 항목만으로 바뀌었죠. 뭐 항목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공부하던 대로 이 교재를 충실히 따라가시면 조세특례제한법이건 소득세건 그냥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고민하지 마세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삭제가 됐으니까 이거 지방세법은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희소식이죠. 우리의 공부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겠네요. 그 다음에 전부 주관식이었다가 객관식 15문항이 늘고 그 다음에 주관식 일부가 추가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세무회계 2급을 보면 별다른 건 없는데 세법학 2부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었다가 조세특례제한법이 삭제가 됐답니다. 삭제가 됐다고 해서 와 공부량이 엄청 줄었다 그러고 뭐 굳이 좋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뭐 10분도 채 안 되는 분량이 그냥 줄어든 것 뿐이고 요거는 뭐 제가 강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을 아마 저 세무회계 2부를 위한 강의를 할 때도 조세특례제한법을 언급을 하기는 할 겁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왜 언급하냐 쓸데없이 라고 하는데 언급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 뭐 추가로 언급한다고 해봤자 여러분들 공부량이나 외우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5분 이내로 언급을 할 겁니다. 분량이 작기 때문에 부담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이거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렇게 봐야 되네. 분량이 작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데 대전제로 이거 언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소득세법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 요거를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을 톡 배워둠으로써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무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지 실무에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하고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간략하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세무회계 2급. 뭐 굳이 세무회계 2급에 조특법 삭제됐는데 왜 강의하느냐라고 굳이 항의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급하는 분량 자체가 5분도 채 안 되니까. 예, 그 정도로 2급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2급은 저 주관식이 아예 없어져 버렸죠. 객관식 25문제, 주관식 5문제씩 내다가 1부, 2부 각각 주관식이 아예 삭제되고 객관식만 25문제로 구성이 됐습니다. 문제 수가 좀 줄어들었네요. 세무회계 3급은 뭐 법의 범위에 대해서 바뀐 건 없지만 객관식 25문제씩 1부, 2부에서 각각 나왔다가 객관식 20문제씩으로 줄어들었어요. 세무회계 2급과 세무회계 3급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문제 수가 줄어든 거죠. 2급은 객관식이 아예 주관식이 아예 없어져 버렸고 3급 같은 경우에는 25문제이다가 20문제로 줄어들었고 문제 수가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사실은 25문제 시험 문제가 우리가 저 자격증 받기 더 편할까요? 20문제가 편할까요? 아니면은 40문제가 더 편할까요? 문제 수가 많을수록 더 편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무리 못 맞아도 50점 이상은 5할 이상은 맞출 능력이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문제로 당락을 결정하는 게 가장 불리하죠. 가능하면 두 문제로 하는 게 조금 더 공정해지고 세 문제가 조금 더 공정하고 이렇게 문제 수가 좀 늘어날수록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불이타에 당할 때 당하더라도 나머지 맞춰버리면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자격증 받을 확률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문제수가 좀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문제수가 줄어든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유감이긴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지금 어이없이 좀 자격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조금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두려움이 좀 되는데 예, 그런 거 관련 없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강의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강의 한 반복해서 몇 번 듣고 그리고 책도 반복해서 몇 번을 열심히 보시면은 다 맞거나 아니면 한두 개 정도 틀리는 수준에서 충분히 고득점으로 원하는 자격증을 다 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리엔테이션이라면 오리엔테이션인데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